에다가 이 책상을 만들 거예요. 책상을 만들 건데 그냥 만들면은 화면이 돌아가면서 부딪히니까 여기에 일단은 네모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책상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0에 800이거든요. 그래서 500에 800짜리 500에 800짜리 하나 그릴게요. 가로로 800에 500 하겠습니다. 800에 500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쓰시면은 스케치 선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 쓸 수 있고,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동시에 편집이 안 되죠. 동시에 편집이 안 되고 외부로 내보내기도 안 돼요. 근데 그룹을 만들었으면은 별도의 분리되어 있는 객체로 쓸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얘를 우클릭 하시면은 make component가 되죠. 물론 이렇게 그룹으로 묶지 않고 make component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로 묶게 되면은 컴포넌트로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그냥 이름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름이니까 책상 500에 800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밑에는 얘의 정보 써주는 곳이에요. 정보 써주는 곳인데, 요거는 뭐 무슨 몽드로 어떻게 생겼고 뭐다 뭐 이런 거 쓰는 곳인데 지금은 생략하고요.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로 묶이죠. 컴포넌트하고 그룹은 겉에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장점은 내보내기가 가능했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브 에즈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상만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쓸 거니까 요 컴퓨터에 보면은 C 드라이브 말고 시스템 예약이라고 써 있는 거 말고 나머지 폴더 안에 본인 성함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쓰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저장 이렇게 할 겁니다. 내보내기 하셨으니까 파일에서 오픈, 그리고 이제 내보낸 폴더에 가셔서 파일을 열기 하시면은 이전 거 이제 세이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저장을 할게요. 그럼 얘만 별도로 열리죠. 얘만 이렇게 별도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다리를 그리면 되는데, 이 다리가 여기다 그냥 그리시면은 면이 붙어서 못 써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판을 3번 클릭하시고 make group, 그 다음에 이제 다리들의 두께가 한 100mm는 아니건 50mm 되는 것 같네요. 50mm. 요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5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겠습니다. 그럼 평면도상에서 줄자 테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점이 아니고 선, 요 선에서 끄집어 내셔야 돼요. 선에서 끄집어 내면은 줄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쓰시면 되고, 이쪽으로 50, 뒤쪽에서도 50, 여기서도 50,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만들어질 자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 4개가 동시에 동일한 요소니까 사실은 한쪽만 만들었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쪽만 만들게요. 여기에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고, 이거를 돌출을 시켜서 750이니까 다리 높이는 700 돌출을 시키고 3번 눌러서 컴포넌트로 만들게요. 컴포넌트로 이거는 책상 다리, 그 다음에 복사 기억나시면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었죠. 더블 클릭하면 편집이 돼요. 또는 우클릭해서 에디트 컴포넌트 하셔도 동일한데 당연히 더블 클릭이 편하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다리를 이동 메뉴로 선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선을 안쪽으로 한 15mm만 넣어 볼게요. 그럼 둘 다 변경이 되죠. 둘 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뭐 물론 이쪽 바깥쪽에 있는 길이도 바깥쪽에 있는 쪽도 이동 메뉴로 이렇게 15mm 이렇게 줄이면은 줄어들겠죠. 아래쪽이 짧고 위에가 큰 이런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반대편은 여기서 줄면 안 되고 안쪽에서 줄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 쓴다 그러면은 얘를 복사를 해 두셨다고 하더라도 지웠습니다. 복사를 해뒀다고 하더라도 요 점에 맞춰서 복사를 해두고 스케일 도구로 얘를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미러를 시켜놨다면은 얘가 이쪽을 끌어당기면 얘는 이쪽이 늘어나겠죠. 미러를 해놨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쓰더라도 미러를 해놓은 다음에 쓰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저런 것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치면 반대편에 있는 애들도 얘를 복사해서 쓰긴 쓸 건데 여기다가 놓고 스케일 도구로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끌어당겨서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야 저 도구가 사방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얘는 이쪽 점이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이거는 이쪽 안쪽에 있는 점이 저쪽으로 끌어당겨지겠죠. 미러를 통해서 방향이 다른 위치로 돌려놓은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점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각각의 방향으로 잘 가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미러를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 컴포넌트지만 반대쪽으로 뒤집어 놓는 게 더 유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인지 아닌지 컴포넌트를 쓰더라도 배치를 하실 때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미러 해놓지 않았으면은 전부 다 이쪽 전부 같은 방향으로 얘네가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냥 복사해놨으면은. 그랬으면은 저 기둥이, 저 다리가 전부 달랐겠죠, 모양이. 그래서 저런 상황을 예측하셔서 배치하실 때 방향을 올바르게, 방향을 편집되는 방향으로 잘 돌려 놓으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여 밑에 있는 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 이제 푸시풀을 써서 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치점이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동 도구로 바닥에 있는 점을 잡고 Z축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높이 값을 가진 다른 위치를 찍어주면 그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 놓을 거고요. 이것도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푸시풀로 두께를 5cm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상판은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게 싫어서 여기 부분에 동그랗게 생겨 있는 얘가 이제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서 쓰게 하고 싶어요. 둥글게. 그렇다고 치면은 편집에 들어가서 요쪽의 측면에 내가 원하는 단면 형상을 그려주고 호로 그리면 되겠죠. 호로.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점 호 같은 걸 이용해서 미드 포인트에서 아래쪽으로, 이때도 축고정을 쓰시면 요걸 쓰실 때도 호를 그릴 때 마지막에 축 고정을 해서 쓰시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스케치는 항상 닫혀 있어야 면이 나오죠. 그 이쪽 부분에는 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면이 막히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위쪽 면을 누르고
푸시풀 팔로우미 툴로 단면을 눌러주시면 한 바퀴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팔로우미 툴도 지난주에 써봤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밑에 있는 다리를 만드실 때도 똑같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여기서 뭐 미드 포인트만큼 되는 선을 그린다라고 치면은 바닥에서 돌출로 뭐 높이는 원하시는 만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묶어서 이동 메뉴로 Z축으로 원하는 높이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요 밑에다 놓고 싶긴 하거든요. 밑에다 놓고 싶긴 한데 실제로는 있었을 거니까, 이게 판만 있진 않았을 거고 위에 있었을 거니까 Z축으로 고정을 시켜서 여기 밑에다가 놓아주시면은 같은 위치가 되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요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면은 만드시고. 근데 지우개 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물체에 있는 선들을 지우죠. 이렇게 있으면은 지우개 툴로 얘를 지우고, 또는 여기 있는 거를 숨기고 선을 숨길 수 있고, 또는 숨겨져 있는 선을 Alt 키를 눌러서 나타내는 용도로도 쓰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곡면으로 만들 수도 있죠. 곡면으로 만들면 면이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죠. Alt 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를 숨겨주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숨겨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컴포넌트를 그룹을 숨긴 기능으로 지워주시면 숨겨지는 기능이 되죠. 이때 Alt 키를 누르면 숨겨진 객체가 보여지죠. 그러면 얘를 Alt 키를 누르고 다시 문지르면 나타나는 게 되겠죠. 이 기능이 이제 하이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물체를 누르고 우클릭을 누르면은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지우개 툴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이드라는 도구를 단축키로 지정을 해두고 언하이드라고 하는 것도 단축키로 지정해 두고 쓸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지우개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지우개로도 가능하면은 지우개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죠. 물론 이제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객체를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능도 한 번씩 써보시고요. 실제로는 우클릭 눌러서 하이드, 그 다음에 뷰 메뉴에 보면은 숨겨져 있는 지오메트리를 보겠다라는 거를, 오브젝트를 보겠다라고 키신 다음에 숨겨져 있는 물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언하이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켜두면은, 히든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켜두면은 귀찮죠. 왜냐면 점선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꺼두고 필요할 때 켜고 키고 지우고 끄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지우개 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신 대로 쓰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트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여기 부분에 저 눈을 끄시면은 숨겨지는 게 되는 거겠죠. 얘를 눌러도 꺼져요. 그리고 킨다 그러면 다시, 저는 지우개 툴로 많이 써요. 지우개 툴로 많이 쓰는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다른 객체들을 지워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가이드를 그려놓고 나면은 이 가이드들을 지우개 도구로 지우시면 되는데, 여기저기 많이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우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에디트 메뉴에 딜리트 가이드 누르면은 모든 가이드가 한 번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이드를 좀 지우기 어려울 때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이 저장을 해주시고 이 파일은 이제 닫겠습니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하던 파일에 와서 얘를 누르고 우클릭
그 다음에 리로드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거 책상, 물론 책상이 아니라 다른 거로 선택하면 다른 애가 들어와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로 숑 바뀌죠. 아래쪽에 가이드가 되는 얘를 그려주고, 여기에 저기 있는 손잡이 Z축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둥글게 생겼을 거니까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잘라주고, 여긴 다듬어주고, 모서리도 좀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호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는 딱히 크기 없습니다. 크기 없으니까 적당히 만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생겨있는 애를 팔로우미 툴로 원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기죠. 손잡이 이렇게 생겨있어요. 저기 있는 손잡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손잡이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손잡이까지 크기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제 올바른 크기로 해보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저라면은 함이잖아요. 함이니까 뭐 상세하게 만든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판을 두 개를 뒤로 보내고 위쪽에 있는 판 하나를 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사하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D가 뚫려 있는 상자가 되겠죠. 그럼 뒤쪽에다가 판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막아주면은 한 개의 비어있는 속빈 상자가 생기겠죠. 얘도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네모를 그린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키면은 박스가 될 거고, 여기다 가이드 그리드를 이용해서 옵셋을 아직 안 했어요. 저희가 왜냐면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서 1cm 정도의 두께를 쭉 잡아주고, 2cm? 뭐 1.5cm 정도 두께로 잡아주고, 요 뒤쪽에서도 이쪽 부분으로 가이드 그리드를 판때기 두께 정도를 잡아준 다음에 푸시풀로 쭉 밀어서 여기까지 뚫어주면은 속이 비어있는 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모델의 상세 같은 걸 좀 고민하시고 만드시면 좋으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축을 먼저 좀 고정을 해야겠죠. 축을 고정을 해서 저 상자 하나의 크기는 X축으로 300, Y축으로 600 이렇게 생긴 걸 거고, 단순하게 만든다 그러면 테일 메저 툴로 옆에서 요 축 옆에서 1.5cm 정도니까 15mm, 위에서도 15mm 이렇게 그리드 잡아주면 돼요. 저희가 쓸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러 많이 써보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450, 테일 메저 툴로 단축키도 한 번씩 써보시고, 테일 메저는 T였죠. 뒤쪽에서 1.5cm 15mm, 그러면은 렉탱글로 박스 그려서 푸시풀로 가이드 그리드가 있는 데까지 뚫어주시면은 뒤가 뚫리진 않고 여기까지 뚫려 있겠죠.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앞쪽에 상자 그린다 그러면은 판 이렇게 그려서 돌출 요거 1cm 15mm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살짝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5mm 정도 홈 떨어져 있었을 거니까 떨어뜨려 주면은 요 상자 홈이 될 거고 뚜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손잡이 다시 가서 봤는데 이렇게 생겨 있네요. 이렇게 단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네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거든요. 얘가 이제 360도 삥 돌아가면서 생겨 있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만드셔가지고 요 면에다가 만들어서 요 회전시키셔가지고 손잡이 달아주시면은 끝나지요. 이게 한 판씩 만들어도 동일해요, 진짜. 최대한 그 기억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